자, 43강 볼까요? 다음 의미에 어울리는 어휘를 찾아 쓰시오. 공무원 윤리 규정의 합법화,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근데 한자를 보면은 서로 다르죠? 합법화라는 것은 법률에 맞도록 한다 이런 뜻이에요. 법률이나 규범에 맞도록 한다. 요 맞도록 한다에다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입법화라는 것은 법률이 되게 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뭐 입법, 사법, 행정 할 때 그 입법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한자예요. 그래서 법률이 되게 하다,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공무원 윤리 규정에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게 적절한 어휘가 되겠어요. 그는 김 선생에게서 직접 창을 사사했다 또는 사숙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핵심은 요 직접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사했다가 맞는 거예요. 사사라는 것은 어떤 선생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사숙했다라는 말은 직접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요. 그 사람의 가르침을 받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의 어떤 학식이나 학문이나 뭐 사상 이런 것을 내가 따르는 거죠. 이런 것은 사숙했다 이렇게 돼요. 가끔 중국 그 무협 영화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한테는 스승님이라고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사숙님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사숙이 바로 여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직접 어떤 무술 같은 경우를 배운 게 아닌 거죠. 그냥 그 사람을 존경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따르는 거예요. 이거는 사숙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직접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사사했다가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요 사사라는 말이 어떤 때 시험 문제 더 잘 나오냐면 사사했다가 맞는 표현이에요. 여기도 사사했다 이렇게 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면 사사받았다 이런 말 쓰는데 사사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이 사사라는 말에 가르침을 받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가르침을 받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사했다가 맞지 사사받았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잘못된 표현이 되는 건데 그게 더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출근은 지하철 사용, 이용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됐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출근은 지하철 이용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됐고요. 근데 그 밑에를 보세요. 지하철에서는 핸드폰 이용이냐 사용이냐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하철에서는 핸드폰 사용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이용하고 사용 같은 경우가 사전에서 찾아보면 뜻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해가지고 어떤 때는 이용을 어떤 때는 사용을 해야 될 거냐 이게 좀 애매한 경우가 사실 많죠. 근데 이용이냐 사용 같은 경우는 그냥 여러분들이 평상시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어휘잖아요. 거기에 그냥 의지해서 감으로 맞춰도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괜히 이것을 뜻을 외워가지고 이게 어떤 걸 사용해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꼭 어떤 단어에서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문맥에 따라서 약간 교체 사용도 가능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열심히 노력한 만큼 성적도 많이 상승 아니면 향상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향상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죠. 근데 이 향상이라는 말은 실력이나 어떤 수준 같은 거 있잖아요. 실력 또는 수준 같은 데다가 쓰는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실력이나 수준이 나아지다 할 때 향상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서로 아는 관계 또는 서로 가진 친분을 나타내주는 어휘가 있는데요. 이게 아름아름이 되겠어요. 저번에 했었죠. 한번. 아름아름. 그 다음에 일이나 문건에 문제가 생기게 만들거나 그르치는 일 이렇게 되는데 저지레. 그다음에 여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 알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쓰이지 않은 게 이제 위탁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자주 쓰죠? 위탁이라는 게 어떤 때 주로 써요? 생김새 같은 경우가 외가 쪽을 많이 닮았을 때 위탁했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생김새 등이 외가 쪽을 많이 닮았다 할 때 외탁 이런 말 쓰죠. 그 다음에 음전이라는 것은요, 나이 드신 분들이나 가끔 쓰고요. 아니면 우리가 사극 같은 데 봤을 때 쓰는 용어인데요. 말이나 행동이 곱고 우아하다. 말이나 행동이 곱고 우아하다 할 때 음전하다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인금 있는데 인자가 사람 인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사람의 됨됨이를 나타낼 때 인금 이렇게 써요. 사람의 됨됨이. 그 다음에 암상. 암상은 남을 시기하고 샘을 잘 내는 마음. 그냥 샘을 잘 내는 마음 이렇게 하든지 그냥 시기하는 마음 이렇게 하든지 그대로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 상점에는 책상, 걸상 등이 있다 이렇게요. 여기는 뭐 특별한 거 없죠 사실은. 굳이 따진다면 걸상 다음에 요 등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 등 같은 경우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나열하거나 열거한 다음에 쓰이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품사로 따진다면은 의존명사예요. 예,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거하고 이렇게 띄어 쓰는 거죠. 그리고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의존명사도 명색이 명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뭐가 이라는 조사도 붙일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아궁이에서 쓰레기를 쳐대고 있지 할 때 그 쳐대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는 여로 썼죠? 근데 여가 아니라 어를 쓰는 쳐대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쳐대다 여의를 쓰는 여기에 쓰여진 여를 쓰는 쳐대다라는 단어는 없어요. 우리나라 단어에. 어를 쓰는 쳐대다만 있는 거죠. 쳐대다 같은 경우가 아궁이 같은데 이렇게 집어넣어서 불에 살라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아궁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궁이에 집어넣어서 불을 살라버리다 이런 뜻으로 쳐대다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가 오는 길에 처박힌 자전거를 보았어 이렇게 나오죠. 오는 길에 처박힌 자전거를 보았어. 여기 같은 경우는 여를 썼잖아요. 그쵸? 여를 썼는데 여기도 여가 아니라 뭐예요? 이렇게 처박힌 이렇게 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처박힌 같은 경우는 원래 기본형이 뭐예요? 기본형이 뭐겠어요? 처박다 이렇게 돼요. 처박다. 근데 거기다가 뭘 집어넣은 거예요? 희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처박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처박다를 처박히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슬처럼 덧없는 인생 이렇게 되죠. 저번에도 한번 나왔었잖아요.
아침에 이슬이 잠깐 맺혔다가 이렇게 해가 비치게 되면 금방 사라지잖아요.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아주 짧은 인생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9번이 답이 돼요. 뭐라고 읽죠? 초로 인생. 초자가 풀초자, 이슬로자잖아요. 그래서 9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아주 친밀하여 떨어질 수 없는 사이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절친을 뜻하는 거예요. 답은 7번이 답이 돼요. 7번. 그래서 뭐라고 읽어요? 무슨 지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무슨 지교라고 쓰여진 한자성어가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6번도 있고 7번도 있잖아요. 사실 이거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다 같은 뜻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해야 되나, 아주 침에 떨어질 수 없는 사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요 네 가지 중에 가장 가까운 것은 7번이 되긴 되지만 굳이 얘네들을 따로 구분해가지고 외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같은 의미로 생각을 해도 돼요. 근데 교자가 무슨 교자냐면 아교 교자예요. 이 아교라는 게 옛날에 접착제로 사용되는 용도로 쓰인 거죠. 칠자라는 건 뭐냐면 옷 칠자예요. 옷 알잖아요. 전통 그 칠할 때 하는 그 옷 칠한다 할 때 그 옷인데요. 그래서 교칠지교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질 수 없는 사이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1번, 2번, 6번, 7번 같은 의미로 여러분들이 알아두는 게 더 좋습니다. 하늘이 맑아 노푸르게 보이고 온갖 곡식이 익는 가을철을 이루는 말. 가을철을 이루는 말이에요. 어디 갔냐면 3번이 답이 돼요. 뭐죠? 천고마비. 하늘은 높고 말은 뭐 하는 계절? 살찐다 이렇게 되잖아요. 뭐 가을에 하늘이 다른 계절보다 되게 높아 보이는 거는 여러분이 다 경험을 해봤잖아요. 근데 왜 말이 살찌는 계절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냐면 옛날에는 전쟁을 언제 일으키냐면 봄에 안 일으킨다고요. 봄에는 농사 지어야 되잖아요. 여름에는 안 일으킨다고요. 왜? 비가 많이 오고 더워가지고요. 병사들이 너무 고생스러워요. 가을에는 안 일으킨다고요. 왜요? 추수해야 되잖아요. 그럼 언제 일으켜요? 겨울에 일으키는 거예요, 전쟁을. 근데 전쟁이 겨울에 일으키는데 겨울에 전쟁을 일으키려면 전쟁 때 사용할 그 말들 있잖아요. 말을 잘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을에 말이 살찐다 이렇게 된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해당 가을을 뜻하는 총고말이 이렇게 되죠. 부지런히 학문과 덕행을 닦음을 이루는 말 이렇게 되죠. 8번이 답이 돼요. 하도 많이 나왔죠. 하도 많이 나왔어요. 뭐라고 읽어요? 절차탕마. 절자가 끊을 절 뭐 이런 뜻인데요. 끊고 갈고 쪼고 또 갈고 막 이런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갈고 닦고 다듬는 거죠. 아무리 이루기 힘든 일도 끊임없이 노력과 끈기 있는 인내로 성공하게 된다라는 뜻 이렇게 되는데 5번이 답이 되겠어요. 뭐라고 있죠? 아까 맞자가 나왔잖아요. 절차탕마 할 때 그 맞자가 나왔잖아요. 이거 똑같잖아요. 그렇죠? 마부, 작침 이렇게. 이 부자가 무슨 부자예요? 도끼. 도끼 부자예요. 그래서 도끼를 갈아가지고 뭘 만든다? 바늘을 만든다. 얼마나 힘쓰고 열심히 갈아야지 침이 되겠어요. 바늘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안 나왔었던 게 이제 1번, 2번, 6번 뭐 이런 거 안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따로 제가 설명 안 할 거예요. 왜? 따로따로 설명했다가 여러분이 더 혼란스러워요. 그냥 아까 말했듯이 다 같은 뜻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얘네들을 구분하는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구분하는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이거 따로따로 외울 필요 전혀 없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이 안 달았죠?
부하뇌동 이렇게 되죠. 부하뇌동. 부하뇌동이라는 것은 자신의 줏대 없이 남의 의견을 따라하는 것을 말을 해요. 줏대 없이 다른 사람 의견을 따라서 하는 것을 부하뇌동 이렇게 말을 한다. 그 다음에 10번 뭐라고 읽냐면 욕속. 그 다음에 왜 안 읽을까요? 이거요. 이거 뭐라고 읽죠? 욕속. 다음에 요거요. 가끔씩 시험 문제 도금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이거 어떻게 읽을 거냐. 뭐라고 읽어요? 불 아니면 부라고 읽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불, 어떤 때는 부 이렇게 읽잖아요. 저번에도 한 번 했는데 이거 대부분 불자로 읽죠. 그렇죠? 근데 어떤 때는 부라고 읽죠. 왜요? 그 뒤에 뭐죠? 달이잖아요. 달. 욕속, 부, 달. 근데 뒤에 나오는 글자가 뭐로 시작하면 디귿이나 지읒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저거 불로 읽지 않고 부로 읽잖아요. 그래서 욕속, 부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속자가 속도를 나타내 주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뭐하면 서두르면 이루지 못한다, 도달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관용어고 가난이 원수 이렇게 되죠? 예. 기억이 되겠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억울한 경우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을 해요. 예. 가난하지 않으면 억울한 경우나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당하게 됐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여러분들 뭐 많이 했었죠? 리얼이 답이 되겠어요. 자기가 남에게 말이나 행동을 좋게 해야 남도 자기에게 좋게 한다라는 말. 그다음에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빨리 하라고 독촉하는 것을 말을 하죠. 한자성어로 뭐죠? 한자성어요. 달릴 주자, 말맞자, 주마, 가편, 주마, 가편. 편자가 채찍 편자예요. 채찍. 채찍.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그 학교 선생님들이 가지고 다니는 이 막대기 있잖아요. 그 막대기를 뭐라고 하죠? 막대기 이렇게. 흔히 지금은 뭐 지시봉 이렇게 하는데 한자로 하면 뭐예요? 뭐예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갖고 다니는 막대기. 그 다음에 가는 날이 장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뜻하지 않는 일을 공교롭게 당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그 다음에 갈치가 갈치꼬리를 물다. 갈치가 같은 동족인 갈치의 꼬리를 무는 것이니까 미음이 돼요. 같은 족속이나 같은 처지에 있는 무리들이 돕기는커녕 서로 모함하거나 해침을 이르는 말 이렇게요. 뭐죠? 선생님들 갖고 다니는 이 막대기를 한번 끝날 때까지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이 막대기를 통해서도 표현을 하잖아요. 나는 어느 학교에서 무엇을 잡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뭘 잡고 있어요? 교편 잡고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네, 교편. 자, 그 다음.